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구에 대해서 배워보았지요. 지구의 모양이 둥근 증거, 지구의 크기 측정, 그리고 지구의 운동,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달의 특징, 그리고 달의 운동, 그리고 달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달의 특징부터 시작합니다. 달의 물리적인 특징을 보면요. 달은 지구의 위성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고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햇빛을 반사해서 그 부분만 밝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의 크기부터 볼게요. 달의 지름은 지구의 약 4분의 1이고요. 아래 그림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달에서의 중력을 보면요. 지구에서의 약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에 가면요. 사람의 몸무게가 지구에서의 약 6분의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지요. 달의 질량은요. 지구의 약 8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달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달에는 물도 없고 대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눈도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구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운석구덩이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운석구덩이의 사진은 우리가 이 아래에 있어요. 운석구덩이는 우리가 다른 말로 크레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운석이 달에 충돌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로 인해 나타난 이 구덩이는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숫자가 많게 되는 겁니다. 또한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달에서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낮에는 100도가 넘고 밤에는 거의 영하 20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우리가 지구에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만 나도 오늘 일교차 정말 심하네 라고 하는데 달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게 됩니다. 또한 달에 가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될 수가 없어요. 음파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질인 대기가 필요한데 그 대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달의 표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래 사진을 보면요. 달의 고지와 달의 바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달의 고지는요. 더 밝은 부분이고 더 높고 굴곡이 심한 지대입니다. 두 번째로 달의 바다는 어두운 부분이고 지대가 낮고 평평한 지대인데요. 이 부분의 색깔이 어두운 이유는요. 용암이 식어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달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게 됩니다. 달도 지구처럼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달의 공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달의 공전이라고 불러요. 공전 방향부터 살펴보면요.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계가 애초에 형성이 될 때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 또한 공전을 서에서 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전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에는 27.3일이 걸립니다. 한 바퀴는 360도니까 이걸 우리가 하루에 몇 도씩 공전하는지를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하루에 약 13도씩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래 그림은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달을 관측한 겁니다. 2일쯤에는 음력 2일쯤에는 초승달이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고요.
7, 8일쯤에는 상현달이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고 15일째에는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관측이 되네요. 매일 같은 시간 동안 달을 관측해 보았더니 점점 그 위치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요. 또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현상은요, 매일 관측되는 달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위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달의 위치에 따른 모양,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아래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달이 매일 조금씩 늦게 뜬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나는 여기에 딱 서 있었고 내 머리 위에 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는 자전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뒤에 한 바퀴를 딱 돌아서 나는 제자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루가 지났더니 이제는 내 머리 위에 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약 13도씩 움직인다고 했지요. 그러면 24시간 후에 내 머리 위에 달이 존재를 하려면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오려면 지구가 이만큼 더 자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3도만큼 더 자전을 해야지만 내 머리 위에 오늘 달이 위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돌고 나서도 13도만큼 더 자전을 해야지만 달이 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조금씩 늦게 뜬다고 했는데 그 조금씩이 어느 정도의 길이의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구가 자전을 할 때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고 했어요.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돈다고 했습니다. 360도. 그러면 1시간 동안에는 15도만큼 자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비례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구가 15도만큼 자전을 하는 데에는 60분이 걸렸습니다. 1시간이 걸렸을 때 13도만큼 더 자전을 하려면 몇 분이 더 걸릴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x는 13도 곱하기 60분 나누기 15도 해서 정확하게는 52가 나오지만 우리는 약 50분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은 매일 50분씩 늦게 뜨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달의 공전 주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성월부터 알아볼게요. 달의 실제 공전 주기는 항성월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약 27.3일이 달의 실제 공전 주기가 됩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면요. 처음에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 상에 있었을 때, 달이 이 위치에 있었을 때가 있고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멀리 있는 별을 기준으로 해서 딱 한 바퀴를 돌았을 때가 27.3일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처음에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 상에 있을 때 이때에는 우리가 달의 모양을 망, 즉 보름달 모양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위치에 왔을 때 27.3일이 지난 후에는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 상에 있지 않다 보니 보름달의 같은 위상을 관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같은 위상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되려면 우리는 조금 더 움직여서 와야 돼요. 이 위치까지 조금 더 움직여서 와야 됩니다. 2.21만큼 더 움직여서 이 위치에 와야 됩니다. 상망월은 29.5일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음력 한 달로 얘기를 해주는 건요. 29.5일, 상망월에 해당하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을 보면요. 29일일 때가 있고 30일일 때가 있는 거지요. 즉 상망월은 달의 모양이 망에서 망, 보름달에서 보름달, 삭에서 삭,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같은 위상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해줍니다.
상망월과 항성월이 다른 이유는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은 모양, 같은 위상이 되려면 항성월보다 약 2.2일이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달의 자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달의 자전. 달의 자전 방향도 공전과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 다음 달의 자전 주기는요. 공전 주기, 달의 실제 공전 주기와 똑같은 27.3일입니다. 달의 속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7.3일 동안 360도를 도는 거니까 하루에 약 13도씩 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달의 자전 주기와 달의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른쪽을 한번 보면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공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1번 위치에 달이 있을 때 빨간 점이 지구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달이 공전을 해서 2번 위치에 왔을 때를 한번 볼게요. 2번 위치에 왔을 때도 이 빨간색 점이 지구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올 때 달은 지구 주위를 90도만큼 공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달이 90도만큼 자전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점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3번 위치로 왔을 때도 지구 주위를 달이 90도만큼 공전을 했고 90도만큼 자전을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27.3일로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달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해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면 만조와 간조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만조가 뭐냐면요. 밀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간조를 알아보면요.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조 때와 간조 때의 이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조차라고 부릅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요. 어느 해안 지역에서 음력 한 달 동안 달의 모양 변화와 해수면 높이 변화를 관측해 본 겁니다. 조금과 살이라는 이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각 용어들의 뜻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살이는요.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그 두 경우의 높이차, 즉 조차가 가장 클 때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때에는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입니다. 즉 인력이 집중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조 때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조차가 클 때를 우리가 사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리 때는 금음일 때 그리고 망일 때 이 두 개의 위상을 관측할 수 있을 때에는 사리 현상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금은 해수면의 높이 차가 가장 작을 때를 얘기를 해줍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수직으로 있어서 인력이 분산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만조 때여도 해수면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조금일 때에는요.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하연달 그리고 상연달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일 때는 해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적을 때이고 하연달과 상연달의 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살이일 때에는 망 그리고 삭의 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일 때에는 상현달과 하현달의 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달에 조금과 살이를 우리가 2번씩 관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달과 우리 생활, 조석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조개를 캘 수가 있게 되겠지요. 간조 때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는 갯벌에서 조개를 캘 수가 있게 되겠고요. 고기잡이, 밀물과 썰물로 고기가 왔다 갔다 할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바다의 갈라짐 현상, 우리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살이 때 간조가 되면 해수면이 가장 낮아져서 바닷길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조력 발전, 조차가 큰 지역에서 우리가 발전소를 세우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명절과 풍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음력 1일에는 우리가 달을 볼 수가 없게 되고요.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입니다. 음력 15일에는 우리가 보름달, 즉 망을 관측할 수가 있고요. 추석도 마찬가지로 8월 15일, 음력 15일이기 때문에 보름달, 망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요.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달의 위상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위치에 있을 때인 거죠. 그런데 이때는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 즉 태양이 달에 의해 먹히는, 보이지 않게 되는 일식 현상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식 현상은요, 달의 그림자가 지나는 지역에서만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월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월식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름달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될 텐데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달을 관측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부분월식 현상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지구의 모양이 둥근 증거를 배울 때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질 때 그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요. 이때에는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월식을 관측할 수 있다 보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매달 삭과 망은 일어나지만 일식과 월식은 매달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달의 공전 궤도면과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약 5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달의 특징과 그리고 달의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태양계의 구성 천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작은 천체들, 그리고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들의 분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